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문학적 지식을 더해줄 문학의 정석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학의 정석에서는 학우 여러분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드릴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을 읽어드릴 건데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내어 글을 읽고 감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잠시 미디어가 주는 자극은 내려두고 글문학의 잔잔한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책 한 권 읽어보셨나요? 문학의 정석에서는 학우 여러분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드리기 위해 한 학기 동안 많은 문학 작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학우님들에게 더 깊이 있는 작품을 소개하고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지난주에는 눈까지 내리며 정말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12월에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가 끝나면 2024년이 시작되듯이 끝과 시작은 언제나 함께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문학의 정석도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방송이라 생각하니 뿌듯하면서도 섭섭한 기분이 드는데요. 문학의 정석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지만 내년 새학기에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학의 정석 주제는 바로 시작인데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문학의 정석 그 주제는 바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연말에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끝과 시작이 반대되는 말이지만 서로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읽어드릴 시는 새 출발을 위해 지난 어제를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화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새 출발을 하시는 모든 학우님들을 응원하며 오보영 작가의 새 출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출발, 오보영. 꼬여있던 매듭도 풀었습니다. 걸려있던 가시도 빼냈습니다.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흐트러진 자리를 모았습니다. 엉켜있던 모두를 보냈습니다. 홀가분한 기분, 떳떳한 마음으로 내일을 위해 어제를 지웠습니다. 네, 정말 오늘의 주제인 시작과 잘 어울리는 시 같은데요. 작가는 어제를 지워야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나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설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란 감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학우분들이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지, 방송사고 없이 잘 끝낼 수 있을지와 같은 여러 두려운 감정들과 함께 시작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 점차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방송을 할 때는 조금 떨리지만요. 학우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작에 앞서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상상해 보시면서 그 상황 자체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보영 작가의 새 출발은 TVN 드라마 시를 잊은 그대에게에서도 인용된 적이 있는데요. 드라마 속 여주인공인 이유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일을 위해 어제를 지우겠다는 의미로 이 시를 담담하고 밝게 낭독하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진취적인 태도를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작과 관련된 소설은 문학의 정석에서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이과적인 요소가 많은 책인데요. 문과인 저에게 조금 버거운 내용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저명한 과학도서이기에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인데요. 이게 시작과 무슨 상관이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종의 기원은 자연 선택을 통한 종의 진화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이 책으로 생물학이 새로 시작됐다 할 만큼 저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학계에 큰 논쟁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던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책이 너무나 완벽하게 쓰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중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었는데요. 그러나 19세기 말 일반 대중들도 진화론을 지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식민지 합리화인데요. 당시 제국주의가 만연했던 서양 열강들은 이 개념을 토대로 약소국들을 공격하며 식민지를 늘려나갔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강한 국가가 약소국을 침략하고 통치해도 된다는 약육강식의 뜻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윈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악용되는 진화론의 의미에 안타까워했는데요. 다윈이 주장한 자연선택은 경쟁을 통한 약육강식으로 얼핏 오해할 수 있지만 그가 말하길 종은 진화될 뿐 종의 우위를 가릴 수는 없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종의 기원의 첫 장은 비둘기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수많은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게 되는 독자들은 위대한 이론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읽기 시작했다가 비둘기만 만나게 되어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다윈이 살던 시대에는 비둘기와 강아지 같은 다양한 종물의 품종 개량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첫 장부터 품종 개량된 비둘기들을 등장시킨 다윈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특별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인간은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서 원하는 유전자 형질을 얻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익숙한 비둘기로 접근한 것이죠. 현대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비둘기를 실제로 키우던 당시 19세기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비둘기 이야기를 마친 다윈은 다음 장에서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인간도 이렇게 원하는 형질을 얻어내는데 하물며 자연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자연 선택과 진화론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종의 기원은 이러한 주장의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책의 내용을 전개해 갑니다. 출판되기까지 찰스 다윈을 23년이나 고민하게 만든 책인 만큼 본인은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책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마지막 문장만큼은 독자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지구에 우연히 나타난 생명은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지금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종의 기원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해 꽤나 어려운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지금은 1시 35분. 여러분은 들을수록 교양이 쌓이는 문학의 정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을 드시러 가시는 길 혹은 드시고 오시는 길에 같이 연극 한 편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문학의 정석 마지막 작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 역시 시작과 관련된 극문학인데요. 바로 톰킷과 브라이언 요키가 극본 및 작사, 작곡한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입니다.
정신건강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며 새로운 시작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뤘는데요. 10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환자와 의료 관련 종사자들의 자문을 받으며 다듬은 작품이기 때문에 연출과 음악성뿐만 아니라 묘사의 전문성까지 갖추었다는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속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4인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엄마 다이애나는 정신적인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항상 문제를 만들지만 사랑스러운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반면 아빠 댄은 참을성이 많고 성실한 아빠이자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다이애나의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일을 뒷전으로 놓고 아내를 돕는 인물이죠. 나탈리는 완벽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딸로 천재이지만 또라이로 묘사됩니다. 헨리는 낭만을 쫓는 나탈리의 남자친구로 나탈리가 힘들 때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데요. 게이브는 늠름하면서도 부드럽고 장난기도 많은 아들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평범하지는 않아도 그 언저리에 있는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데요. 넥스트 노멀은 2011년 한국에서도 초연을 했습니다. 당시 여주인공 다이애나 역으로 박할린이 출연한다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공연을 보러 가게 된다면 무대 연출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 구조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넥스트 노멀은 총 2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막에서는 다이애나의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평범하지 않은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자식들을 학교로 보내고는 신경정신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학교로 간 나탈리는 집과 학교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예일대에 조기 입학해 이곳을 떠날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탈리의 남자친구인 헨리가 집으로 식사를 하러 오게 되면서 이 희곡의 반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1막의 하이라이트라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큰 스포일러라 나중에 공연을 보실 수도 있는 학우님들을 위해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2막에서는 전기 충격 요법을 받고 부작용으로 기억을 잃게 된 다이애나가 등장하는데요. 댄과 나탈리는 다이애나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가족의 노력 끝에 기억을 되찾은 다이애나와 나탈리는 그동안 서로 쌓여왔던 감정을 풀게 되는데요. 헨리와 함께 무도회에 가게 된 나탈리는 자신이 언젠가 엄마처럼 미쳐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나도 괜찮냐고 묻게 됩니다. 이때 헨리는 너가 미친다면 같이 미쳐주며 완벽한 짝이 되겠다는 명대사를 하며 함께 무도회장으로 향하게 되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이애나가 집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나탈리는 둘이서 잘 해내자고 아버지를 위로하는데요. 평범하진 않지만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극은 막을 내립니다. 그럼 마지막 노래 듣고 오실게요. 토이의 뜨거운 안녕. 점심시간도 어느덧 끝나고 있는데요. 오늘 문학의 정석에서는 시작을 주제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을 위해 어제를 지우겠다며 새로운 시작을 희망차게 이야기하는 오보영의 새 출발. 생물학의 새 시작을 알리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물음에 답해주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마지막으로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다룬 톰킷의 넥스트 노멀까지.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문학작품을 접할 시간이 충분치 못한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문학의 정석 어떠셨나요? 영상 매체가 주로 자리 잡은 현대사회에서 그 자리를 고고하게 지키고 있는 글문학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의 정석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정수현, 기술의 김승현, 모니터의 이무진, 진행의 저는 백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